영상 촬영 다 해놓고 확인해 보니 마이크 있죠, 마이크. 요거를 꽂지 않고 그냥 해서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개월 혹은 몇 주간의 횡보 혹은 하락 같은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자산을 알아보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구독자님들과 약속 아닌 약속을 했는 것도 있고 비트코인에서 멀어져라 라는 말씀도 드렸고 해서 호들러 TV 영상 찍는 것도 멈추고 봄이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첫날은 지인들과 운동도 좀 하고 다음 날에는 공사하는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봄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내리다 말다 해서 공사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어릴 때 친구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집에 와서 이제 기타도 치면서 안 봐도 공부 잘하는 그런 아들 같은 자산이니까 사실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멀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봐도 되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뭐 친구들 만나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폭등을 했더라느니 뭐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관심을 안 가지는 척 하죠.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에 10% 올랐다가 다음날 10%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올린 비트코인 가격이니까 뭐 트럼프가 내리는 거고 오른다고 그냥 마냥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정책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뀌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알아버린 자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트코인을 죽이지는 못해도 큰 타격을 줄 수는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은 어쩔 수 없이 폭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호재가 있을 때 폭등을 하고 악재가 있을 때 폭락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신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관광객이나 게으른 사람,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선물이라고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라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마이클 세일러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인데 어떻게 마이클 세일러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듣고 보니 확신도 생기고 아주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은 이런 기회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청산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웃던 사람들이 오늘 울고 어제 울던 사람들이 오늘은 웃기도 하는 그야말로 정글과 같은 시장이니까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그 결과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일 테지만 이럴 때 시장을 보고 있으면 나도 한번 베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관광차 갔다가 재미삼아 한번 베팅한 것이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로 트레이딩하기보다는 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정책을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에 대한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2021년 초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 도지코인을 샀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작은 X를 위해 도지코인을 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 X는 머스크의 아들 XAC A 트레일브라는 말입니다.
그때 도지코인 급등한 것은 당연하고 그 이후로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에 관해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진심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투자한 도지코인을 섣불리 팔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만 나오면 도지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만들려고 트위터도 인수하고 회사명도 X로 바꾸고 트럼프에게 인정을 받아서 정부 효율부 그걸 맡아서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정부 효율부가 영어로 약자가 하필 도지잖아요. 도지코인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도 그런 거는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지 않습니까? 4년이 지난 후에도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맡아서 자신의 뜻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또 자유무역주의를 펴고 있다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지금에 누구도 그 미래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비트코인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을 믿고 있는 우리 호들러들은 미국인이 트럼프니 혹은 일론 머스크니 비트코인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카더라 통신에 목을 메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비축 자산으로 지정을 하든 하지 않든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을 맡고 있지 않든 그것이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본 요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 국방연구기관 등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개발했을 때 그 당시는 그 지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데이터 교환 정도의 기술로 있었지만 이것이 인터넷으로 월드와이드웹이라는 라는 것으로 개발이 되고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이고 90년대 초반입니다. 불과 30여 년 전이거든요. 이때부터 인터넷이라는 혁명적 기술은 누가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은 결국 죽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물이나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거슬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SNS가 눈부신 발전을 합니다. 그에 따라 엄청난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도 하고 유해한 정보가 남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유익한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도 키워지는 것이거든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동물들을 보세요. 들판에 널린 많은 풀들 가운데 독초를 먹고 죽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생명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사람일진데 결국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바이비트 해킹으로 사실 연관도 없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을 롤백하자는 찬반 논쟁도 있었죠.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을 해킹되기 전의 상태로 블록체인을 인위적으로 되돌리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라면 탈중앙화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논쟁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더리움도 자신의 업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번 해킹 사건으로 비트코인은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르고 있는 셈인데요. 기존 레거시 금융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나, 뭐 한다고 실체도 없고 가치도 알 수 없는 가상자산에 암호를 갖다 넣어가지고 해킹이나 당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또 달러가 얼마나 좋은데 왜 달러를 두고 그런 이상한 화폐를 만들려고 하느냐, 뭐가 불편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자신의 계좌가 없이 살아가는 2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똑같은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지 못하거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비트코인을 쳐다보지 않기로 약속하셨던 분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봐도 비트코인 소식은 들려왔을 겁니다. 벌써 그런 자산이 되어 있고요. 이번 트럼프의 비트코인 비축 자산 재선포로 인해서 폭등장 때 혹시 비트코인 매도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실망을 하지는 않았는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쉬움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유혹들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비트코인 가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과 선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지요.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면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폭락해 줌으로써 그동안 비트코인 사지 못하고 망설이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패자 부활전 같은 것이죠. 이번 주 트럼프로 인한 하루 10% 상승은 사실 비트코인에게 의미가 없는 해프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지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면 트럼프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응급 처방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비트코인 가격을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천천히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자산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떤 정책이나 뉴스에 의해서 오르내리는 자산 말고 세상의 모든 가치가 비트코인 안으로 점점 더해지는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성장해 나갈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반드시 채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아직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채택이 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자극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나 사람들의 말로 그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자산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사용도 해보고 보관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가야 하는 문명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지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알아가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그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폭발하듯이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1개월 횡보, 하락 같은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자산을 알아보고 오래 기다려주는 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레였습니다. 빰.